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금빛 브로맨스를 꿈꾸는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을 닮은 형 임영록입니다. 겨울을 닮아 이번 주는 시원해지고 싶은 남자 이선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면 아무래도 돈 얘기죠. 돈 어떻게 하면은 불릴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일 많은 이야기가 생활비 여유가 너무 없어요입니다. 예, 돈 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리를 할 돈이 없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주거비용도 오르고 마트만 가도요. 옛날과 같은 금액으로 장을 보면 내가 실제로 사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사는 물건들이. 그만큼 물가 인상률이 어마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식료품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안 오른 건 내 월급뿐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10년 전에도 했었고요. 5년 전에도 했었고요.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이 얘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실감난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오릅니다. 이럴 때 금빛브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를 적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한창 가족 부양과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하거나 유지해야 할 보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창 자녀들 교육비, 또 부모님 의료비, 또 주거 비용에 본인들 은퇴 준비까지 방금 얘기했던 낀 세대에 대한 이야기네요.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오늘 금빛 프로가 알려드리는 우선순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 들어볼까요, 이선 전문가님? 네, 1순위는 진단비와 사망보험금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갱신형으로 활용하자입니다. 물론 실비가 0순위이고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증 질환과 생활 밀착형 보험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본질은 위험 관리, 즉 생활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가장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한다고 해야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4인 가족의 가장이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야 한다. 있는 대로 많이요. 있는 대로만요. 그죠. 뭐 진짜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생활비 한 몇 천만 원? 1억?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면은 내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생활비 비용까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단비가 병원비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공백이 생긴 생활비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진단비를 이제 얼마 정도 가입하는 게 충분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제가 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비가 연간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단비는 최하 1년에서 2년치 생활비, 즉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암 진단비, 뭐 뇌와 심장 관련 진단비 1억 정도씩 막 크게 준비를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잘 쓰이는 상품이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암진단금 같이 좀 비싼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40살 여성분이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12,000원 정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20년 갱신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6,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반이네요, 절반. 네. 또 뇌혈관 진단비의 경우에는 100세 만기는 진단비 1,000만 원에 보험료가 13,000원 또는 14,000원 뭐 이 정도인데 20년 갱신일 경우에는 3,3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종신보험으로 1억을 가입을 하면 1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16,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엄청 저렴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이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가 저렴하고요. 노년으로 끌고 갈 그 보험에 일부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준비를 하시고 내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 기간 또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까지 필요한 큰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준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을 비갱신으로 준비해라가 아니라 진단비의 일부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자녀가 독립하는 일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좀 필요하다 싶은 그 일부 기간 동안에는 적은 비용으로 큰 진단비를 받도록 갱신형으로 좀 탄탄히 2층 구조로 쌓아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인데 신기하게도 재무 상담을 좀 하다 보면 40대에서 50대 분들 중에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데도 비갱신형 보험만 많이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갱신형 보험만 가입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그 보험과 가정경제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각각 구분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고요.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네.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10가정을 상담해 보면 한 가정이 잘 했을까 말까예요. 제 경험상도 정말 제가 말씀드려도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제가 경험해 보면 100가정당 한두 가정? 예,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개선해야 될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11살 딸을 둔 아버님이 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요. 네.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을 설계해 보니까 약 6만 원이 나왔어요. 종신보험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0만 원인데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도 보험료가 6만 원인 거죠. 이런 상황이면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이 될 거고요. 이 보험 때문에 24만 원이라는 그 여유자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 여유가 없어서 돈 관리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이 보험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망에 대한 걱정, 내 아이가 어릴 때 만약 가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종신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이렇게 그 보험의 종류만 바꿔도 월 24만 원, 1년에 288만 원. 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 동안 288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알았다면 그렇게 가입을 하셨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보험일까요? 네, 두 번째는요. 고가의 치료비는 저렴한 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자입니다. 최근에 신의료 기술 많이 도입되면서 아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들이 생겼는데 보험료가 의외로 저렴합니다.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특약이 표적항암 치료제인데요. 예, 최근 몇 년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 하루 통원 비용이 600만 원 나와요. 하루 통원 비용이요. 근데 이 치료를 적게는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총 비용이 그렇게 되면 6천만 원에서 1억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거의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비급여니까. 네네네. 비급여 뭐 비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비보험. 비급여가 아니라 비보험. 그러니까 급여 있고 비급여가 있고 비보험이고. 예, 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거는 실비에서도 40%만 적용이 되는데 항암 치료는 통원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실비 한도가 통원이 20만 원,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쓰는데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 실비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내 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표적 항암 치료제 특약은 5천만 원 정도를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암 진단비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이제 이명록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한 6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40세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비싸겠죠.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저렴하면서
고가의 비보험 치료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노년까지 보장받는 보험에 아까 얘기했던 비싼 진단비로만 꾸리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특약들로 저렴하게 좀 꾸린다라고 하면은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진짜 큰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았을 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암에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력에 암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암보험 들어놔야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에 만약에 내가 걸린다면 어떤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을 대비해 놔야지 내가 정말 크게 가정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을까를 준비해 놔야지 보험에서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암 진단비 들어놨어. 암 수술비 들어놨어. 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수술로 하지 않고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제로 대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로 가지 않고 다른 치료법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암 수술비 특약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요런 특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싸다. 이런 거 따로따로 다 들면은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근데 8,000원 정도로 표적항암 치료제 특약을 5천만 원짜리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만약 고민이 된다면 들어둘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 들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구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들었던 특약이긴 한데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가입 못하신 분들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특약 중에 정말 신의료 기술을 담는 그런 특약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몰라서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표적항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혈전용해제도 있고요. 혈관 관련된 수술비도 있고요. 상급병실 입원비도 최근에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도 잘 돼 있고 그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거나 실비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있고요. 이런 특약들은 꼭 챙겨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진단비로만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부분을 이제 치료비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또는 가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성비 좋은 그 보험이 좀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저희 금빛보로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거고 어떤 게 나한테 불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구분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평소에 꺼내보는 것도 사실 우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방송을 딱 들었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이참에 증권을 한번 꺼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김에 증권을 한번 쭉 모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증권을 쭉 모아보시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물론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봤을 때 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 다 나가는 소비성이에요. 이거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하다. 매달 이 보험료 때문에 우리 집이 좀 방금 굉장히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매달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보험료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우리 집이 여유가 없고 내 노후도 준비를 못하고 있고 우리 애가 학원 한 군데 더 나가고 싶다는데 학원도 못 보내주고 있다. 외식 한 번 더 할 거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건강하면 못 받는 돈이니까. 우리는 건강한 게 삶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거, 만약을 위한 울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탄탄하게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전문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금빛프로 전문가에게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며 찾아오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4살과 2살 딸을 키우고 있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집도 사고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 너무 정신도 없고 나가는 돈도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노후 준비도 그렇고
몇 년 후에는 아이들한테 교육비까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빚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을 좀 정리해서 저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 아마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40대가 되셨잖아요.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본인 노후도 슬슬 준비도 하시고 생각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셨나요? 네, 사연자분 소득은 약 250만 원이었고요. 아이들 보험이 10만 원, 10만 원, 합해서 20만 원, 그리고 본인 보험이 38만 원 정도 납입되고 있어서 네. 총 보험료가 한 달에 58만 원 지출되고 있었고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도저히 저축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젊은 나이신데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시게 된 걸까요? 네, 그 아이들 보험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분한테 가입을 해서 100세 만기로 가입하느라 비싸게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본인 보험은 이제 부모님이 아는 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기도 했고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한 7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일단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에게 가입을 해서 100세 만기로 아이들 보험을 가입을 비싸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도 좀 궁금해요. 아이들 보험. 일단 자녀보험이 10만 원씩 상당히 좀 비싼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 100세 만기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암, 뇌혈관, 심장, 혈관 같은 성인병 질환 위주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 비쌌고요.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린이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질환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다. 네, 요즘은 독감 관련된 특약들도 좋고요. 수족구 또는 폐렴 관련된 특약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입원비도 3만 원씩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수족구도 또 특약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이제 자주 걸리는 특약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주면 좋아요. 보험료도 얼마 비싸지도 않고 예, 대신 보험료는 비싼 반면 빈도수가 높은 보장은 못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동일 때 보장받는 거랑 성인이 되고 나서 보장받는 거랑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죠. 네,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인은 감기로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어린이는 감기에 걸려도 입원을 하고 다인실보다도 1, 2인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입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원비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자주 걸리는 게 수족구하고 골절, 독감 같은 몇 가지 특약들도 있고 대부분 잘 모르시던데 부정교합이라고 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살에서 6, 7세까지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질환들이 많은데 병원비가 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꼼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보장을 탄탄히 받을 수 있게 그 어린이 보험들 위주로 세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크면은 성인 보험 위주로 다시 이 세팅을 해갖고 변경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동기분들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리다,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은 구성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달라야 됩니다. 내 보험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엔 사연자분의 보험도 볼까요? 네,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은 총 7건이었는데요. 2건이 갱신형 암보험이었고 한 건은 비갱신형으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셨고요. 한 건은 비갱신으로 수술비를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2건이 치아보험, 그다음에 한 건이 종신보험이었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사망보장 1억 5천만 원에 약 20만 원이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치아보험 2건은 각각 4만 원,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갱신형 보험이 암 갱신 보험이 2건이었는데 이게 16,000원, 22,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 건강보험 2건은 19,000원, 6만 원 이렇게 38만 원이 총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필요하다는 거는 다 가입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니 이게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하고 가입하고 어머니 이거 필요하신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입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두 분의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해주셨습니까? 일단
유지해야 될 보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보험들도 있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갱신형 암보험 두 건은 16,000원, 22,000원짜리에 암진단금이 7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거는 괜찮네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가져갈 보험도 있고 자녀 독립 시기까지 진단금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그 갱신형 암보험이 그런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좀 비싸진다 싶을 때는 이제 해지를 고민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때 그렇죠. 가서. 예, 또는 퇴직하거나 은퇴하실 때 시점에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활용하기로 하셨고 치아보험 4만 원. 4만 원과 2만 3천 원짜리 그 치아보험은 아직 좀 치아 쪽이 좀 튼튼하셔요. 그리고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치아보험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정리를 하려 그러면 나 곧 아플 것 같아. 치과 갈 것 같아. 임플란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유지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돈으로 모으시는 게 낫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저도 치아보험 단기간 내에 임플란트 할 계획이 아니시라고 하면 저는 그 돈 모으라고 좀 맞아요.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19,000원씩 나가는 그 수술비 보험 6만 원이 나갔던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진단금을 가입하셨던 이 비갱신형 상품들은 잘 가입을 하셨고 유지도 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만 원짜리 그 종신보험은 이 정기보험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만 5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기보험으로 다시 대체하기로 하셨고 비갱신형 그 건강보험에 빠져 있던 표적항암 치료비 또는 혈전용의 치료비 같은 특약들 그리고 약간의 암 진단비를 추가를 해서 약 4만 원 정도의 보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아보험 6만 원과 종신보험 20만 원, 총 26만 3천 원 정도의 보험을 정리를 했고요. 정기보험과 부족한 치료비 특약을 보완해서 약 6만 5천 원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능했던 건데 너무 크게 내고 있었던 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풀려져 있었던 부분을 거품을 빼고 그리고 좀 부족하게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울타리로 치면 한쪽이 무너져 있었던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탄탄하게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어요. 매달 여유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신 건가요? 네, 아이들 보험도 30세 만기, 전에는 100세 만기였잖아요. 그래서 30세 만기 보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질환들 위주로 보장들을 다시 준비해서 10만 원씩 나가던 보험을 실비와 합쳐서 5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20만 원 두 분이 합쳐서 애기들 합쳐서 20만 원 나가던 거를 10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 사연자분의 보험과 아이들 보험을 합쳐서 총 29만 8천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사연에서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유 자금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럼 확보 자금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이 그것도 도와주셨겠죠, 당연히. 네, 당장 그 생활비 여유가 너무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뭐 상품을 가입한다기보다는 30만 원씩 일단은 예비 비용으로 저축을 해두기로 했고요. 급할 때마다 찾아 쓰시려고 시간을 갖고 그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가계부 정리 있잖아요. 네. 요거를 통해서 지출 정리를 하시고 노후 준비도 작게나마 시작하시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3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40대, 50대 보험의 우선순위에 맞도록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3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죠.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 번째. 예, 경제활동 기간 필요한 진단금, 갱신형 보험도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 노년까지 준비하는 보험에는 저렴한 치료비 특약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네, 이명록 전문가, 이선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